대상 청구의 핵심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대상 청구의 핵심 단어는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특정물 채권자의 권리고요. 아마 모르긴 해도 한 8, 90%는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자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 감은 있어야 돼요. 제가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대상 청구하는 사람은 소유권 전등기 청구권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수용이 되거나 또 이중매매가 되거나. 자, 대상 청구에서 바로 떠올려야 돼요. 수용하고 이중매매입니다. 자, 요건 좀 적어드릴까요? 이건 아주 핵심이니까. 수용과 이중매매를 같이 가지고 노셔야 돼요. 수용과 이중매매의 공통점은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불능이죠? 근데 앞에 세 글자를 붙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불능? 후발적 불능이죠? 원시적 불능이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차이가 있죠. 수용과 이중매매는 말해버렸어. 라고 말해버렸네. 귀책 사유가 유무가 차이가 나는 거죠. 수용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불능의 예시인 거예요. 대표 예시.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제도로 가요?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쌍방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되는 것은 체각의 위험 부담 제도예요. 그리고 이중매매는 가장 대표적인 심지어 귀책 사유 중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고의죠. 아이고 실수로 손이 미끄러져서 팔았네. 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고의라는 귀책 사유가 있을 거고 이행 불능이라고 말하는 게 뭐죠? 채무 불이행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귀책 사유의 유무의 차이를 무시한 채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제도는 귀책 사유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둘 다 적용이 되는 거고 근데 약간 위험 부담에서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대상 청구를 좀 잘 떠올리는 편인데 오히려 이행불능에서는 전부배상이랑 해제를 쓰기 바쁘다 보니까 마지막에 대상 청구권을 안 써요. 근데 대상 청구권은 아마 여러분이 한 20점짜리 문제인데 대상 청구권 안 쓰면 아마 10점 받을걸요. 예, 이게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대상 청구권 더군다나 조문도 없잖아. 이행불능 조문 찾아봐야 390조하고 546조밖에 없는데 390조는 포괄적인 규정이고 546조는 이행불능하면 해제된다 뭐 그거거든요. 예, 그래 390조는 손해배상 규정인 거지 일종의. 그래서 대상 청구권은 정말 그냥 리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떠올리는 거. 리콜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별론가? 오늘 이번 강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자꾸 이렇게 자동차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또 좋은 단어 누구 없나? 어쨌든 상기 뭐 이렇게 할까요? 뭐 모르겠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많은 지식이 쌓일 거 아니에요. 지금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더 쌓일 거고 많이 이미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잡아내야 되잖아요. 사례 문제 볼 때. 그나마 이건 진도순이니까 그나마 좀 잡아내기 편하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는 어떤 진도 상관없이 그냥 나왔을 때 떠올려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 대상 청구는 진짜 떠올리는 게 되게 리콜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상 청구는 목차 암기하셔야 돼요. 목차가 책마다 다르겠지만 제 책도 뭐 여러 개의 목차가 있지만 저는 딱 목차를 정해드리죠. 인정 여부, 요건, 행사 방법, 행사 범위 4개만 외우세요. 다시 불러드립니다. 인정 여부, 요건, 행사 방법, 행사 범위. 인정 여부 무조건 1, 2점 있어요. 왜냐하면 대상 청구권이 조문이 없거든요. 판례 이론에 따라서 나도 몇 년도인지 까먹었네. 1990년대인데 처음 인정했어요. 우리 대법원이.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너무 옛날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어릴 때도 아니고 어쨌든 저 법대 다닐 때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뭡니까 그 인정 여부에서 써야 되는데 문구를 외우고 있나요?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민법에는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그냥 딱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건은 여러분 외우시고 예, 반드시 외워야죠. 근데 요건 제가 보통 5개 쓰는데 5번 요건은 교환 계약에만 쓰기 때문에 급후 대상 4개만 씁니다. 그리고 오늘 두 문자 노트는 나눠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뭐 혹시 다른 사람 기본서를 보더라도 두 문자 노트를 보면 대강 이제 제가 두 문자로 말할 때는 이제 알아들으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목차에는 안 들어갔지만 성질이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하죠. 자, 대상 청구권 하면 떠올라야 되는 단어 계약 유지. 대상 청구권은 나 그거면 돼. 한 줄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그거면 돼. 나 소이득 말고 그거 할게. 이거 대신 그거. 이거 대신 그거. 그럼 뭐예요? 계약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도 잔금 줘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효과랑 행사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 2개예요. 채권 양도랑 금전 지급 청구입니다. 예, 채권 양도를 구할 수도 있고 금전 지급 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오늘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보면 A가 B한테 매매를 하더니 C한테 팔아먹고
계약금도 받고 중도금도 받고 아직 잔금은 못 받은 상태죠. 동그라미 친 거는 이행했다고 쳐보자고요. 그래 놓고 등기는 잔금 안 받고 먼저 C한테 넘겨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한테 등기 넘어가면 B의 입장에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나의 계약에서 너의 의무가 불능이 됐다고 하겠죠. 그럼 얘 잘못이니까 뭐예요? 이행불능이니까 여러 가지 권리를 행사할 때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법배상 물을 수도 있는데 대상 청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들의 관계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해제를 하면서 대상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다든지 뭐 그런 것들도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 부분 바로 대상 청구 어떻게 합니까? 너 그거 팔더니 좋더냐? 네가 이걸 얘한테 팔고 불능을 야기하더니 너는 얻은 이득이 있구나. 네가 얻은 이익은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 그리고 뭐예요? 잔금 7,000만 원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대상 청구를 행사하는 방법은 자, 대상 청구권 행사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행사할 줄 모르면 안 되겠죠? 1번 3,000만 원 지급하라. 2번 7,000만 원 채권 양도하고 C에게 통지하라. 채권 양도는 언제나 마무리 통지까지.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 내면 잔금 채권 양도하고 통지하라는 거 쓰시는 분들 잘 없어요. 작년 제 디벨롭 문제였는데 아니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올해 디벨롭에서는 이걸 뺐어요. 그냥 보충 문제로 나눠주고 다른 문제가 더 좋은 게 있어가지고 바꿨지만 알아두시면 좋고 베이직 강의에서도 또 디벨롭 강의에서도 이걸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뭐 신입생들은 한 2달 전에 설명한 거라 지금 뭐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행사 범위예요. 무제한설. 무제한설은 내용을 생략하겠지만 이것도 결국 리콜이 중요한 게 내가 받은 손해나 매매대금보다 저 녀석이 취득한 대상이 더 크네. 나 이거 7천에 사기로 한 거고 이 부동산 시가 7천밖에 안 하고 지금도 계속 7천인데 얘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1억에 팔았네. 그러면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금액이 같아도 한 줄 정도 써야 될 정도로 중요한 쟁점인데 자, 어떤 쟁점, 그러니까 대상 청구는 큰 단원이고 지금 단원을 떠올리셔야 되고 제도를 이 안에서 마지막 쟁점, 행사 범위에 관한 쟁점을 떠올리시려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이 쟁점의 제목을 알아야죠. 이 제목은 뭐냐면 채권자의 대상이 손해보다 큰 경우 채권자의 손해 한도로 제한시켜야 되냐 아니면 대상 전체를 달라고 할 수 있냐 제목을 아셔야 책마다 표현이 좀 달라도 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럼 뭘 생각해야 돼요? 문제에서 대상이 큰 경우에는 이거를 무조건 7점이에요. 이게 대상이 큰 경우 그걸 쓰라는 거거든요. 그냥 안 쓰시면 빵점이에요. 7점이 그냥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점수를 잘 받는 법을 알려드리는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